네, 오늘의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홍영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번 주에 엄청 추워졌어요. 네. 예, 그래서 뭐 길에 보면 이제 약간 얼어 있는 곳도 많고 정말 뭐 밖에 잠깐 물병을 놨는데 얼었다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하신다는데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날씨게 되면 이제 빙판길도 있을 수 있고 갑자기 또 미끄러져서 허리 삐끗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병원에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겨울이 되면 많이들 이제 넘어지십니다. 그래서 네. 겨울에 이제 특히 고령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께서 이제 넘어지시면 이제 척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박골절이라고 하죠. 뼈가 어. 이렇게 위아래로 주저앉는 거죠. 맞아요. 그런 분들 많으시고, 그리고 넘어지셔서 이제 고관절 골절이 되셔서 이제 수술까지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죠. 네. 이렇게 넘어졌을 때 이제 뭐 우리가 병원에 바로 가지 않고서 그냥 좀 견딜만해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제 뭐 찜질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럴 때 차가운 찜질이 좋을까요? 아니면 따뜻한 찜질이 좋을까요? 급성 통증인 네. 경우에는 온찜질, 냉찜질 다 괜찮습니다. 아, 네, 그래요? 괜찮은 예. 이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너무 뜨겁게 이제 지신다고 표현들 맞아요.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뜨겁게 하시다가 피부에 화상을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것보다는 약간 그냥 미지근한 정도의 찜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냉찜질을 뭐 하시는 것도 괜찮죠. 근데 이제 겨울이니까 좀 냉찜질을 안 하고 싶어들 하시죠.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좀 주의하실 점은 만성 통증인 경우에는 이제 너무 뜨겁게 이제 찜질을 해주시게 되면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따뜻한 찜질이 좋지만 만성 통증일 경우에는 너무 뜨거운 찜질은 오히려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뭐 운동 후에 생기는 어떤 통증, 단순한 근육통인지 또 아닌지 우리가 구별을 해야지만 이게 병원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좀 구분이 가능할까요? 네, 먼저 앞서 방금 이제 겨울철이 돼서 미끄러지시는 분들이 많다, 이제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뭐 잠깐 넘어졌다, 집에서 살짝 넘어졌다 하셔서 그냥 이제 참고 견디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병원에 와서 그냥 단순히 이제 단순 촬영이라고 하죠. 단순 엑스레이 촬영만으로도 이제 뼈가 이제 조금 무너지는 그런 골절 같은 게 진단이 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정확한 확진을 위해서 MRI까지 촬영을 하게 되는데, 골절 같은 경우에 빨리 진단을 받으시면 모양이 더 찌그러지기 전에 이제 간단한 시술, 시멘트 시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술 등으로 이 뼈를 떼워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통증도 빨리 줄어들고, 그리고 이 뼈가 더 주저앉는 거를 예방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겨울철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겨울철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압박골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순 요통과, 그리고 단순 요통이 아니라 뭔가 허리 안에 병이 있어서 생기는 이런 증상들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면 디스크와 이제 협착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리만 아픈 경우, 그리고 그 통증이 지속되는 기간이 특별한 치료 없이 뭐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가라앉는다라고 하면 특별한 통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허리 통증만 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가 생겼다든지, 안 그러면 허리 협착증이 생겼다든지 이런 증상을 좀 의심을 해 보셔야 되고, 증상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하더라도 다리로 내려가는 증상이 있다라고 할 때는 허리에 뭔가 신경이 눌리는 병이 생겼을 수 있다라고 의심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리와 발 쪽으로 해서 당기고 저리는 증상, 그리고 만졌는데 오른쪽 왼쪽을 비교했을 때 이쪽은 좀 내 살 같지 않은데 남의 살 같은데라고도 네. 표현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발목이 잘 안 움직여진다, 안 그러면 엄지발가락이 잘 안 들어진다, 무릎에 좀 힘이 빠지는 것 같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념하셔야 되는 거는 허리 통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리에서만 증상이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에만 증상이 있으니까 난 다리가 아파서 왔는데 왜 허리 진료를 보지?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허리가 안 아프다고 하더라도 다리에만 증상이 있어도 허리 쪽에 병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의심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리 쪽에 주로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실까요? 네, 뭐 다리에 생길 수 있는 증상들 한번 쭉 보시면요. 왼쪽에 이제 환자분들이 표현하는 이제 단어들 쭉 정리를 해놨는데 네. 시리다, 그리고 아리다, 터질 듯이 아프다, 그다음에 칼로 베는 것 같다, 먹먹하다, 쑤시다, 쥐난다, 뻐근하다, 차갑다, 저리다, 찌릿거린다 이런 식으로들 표현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우측에 있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신경에는 우리가 요추는 5개의 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에서 빠져나오는 신경들마다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요추신경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이제 5번까지가 있고, 그리고 주로 증상을 일으키는 신경은 천추 1번 신경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신경 번호에 따라서 이 다리로 내려가는 길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벅지 앞쪽으로 내려가는 증상, 그리고 허벅지 바깥쪽, 뒤쪽으로 내려가는 증상, 이런 식으로 신경 번호에 따라서 증상이 생기는 부위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이유가 다리 쪽으로 통증이 오는 이유가 신경이 눌려서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신경이 왜 눌리는지 신경이 눌리는 이유도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사실 100세 시대라는 단어를 쓴 지가 사실 꽤 오래됐죠. 네. 그만큼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도 이제 죽지 못해 산다라고도 표현들을 네네. 많이들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통증이 심하신 거죠? 네, 이게 반쯤 농담이지만 또 반쯤 진담이시거든요. 아. 네. 나이가 들면 전체적인 에너지도 떨어지고,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런 에너지도 떨어지고 맞아요. 이러시기 때문에 예. 삶에 낙이 없다는 표현들 되게 많이들 하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뭐 목숨을 끊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데, 아프지만 않아도 그런 그럼요. 뭔가를 다른 걸 할 수 있는 에너지도 더 생기고, 그리고 이제 삶에 이제 활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척추 질환은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선천성 질환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병이 생긴다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진 보시면 좌측에 보면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네모나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척추뼈에서 몸통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몸통하고 몸통 사이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척추 연골판인데, 이 연골판에서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노화의 시작은 누구나 만 5세경에 시작이 되는데, 이 노화와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성장이 끝이 나서 성인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죽을 때까지 이제 이 연골판의 노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물론 속도는 아주 천천히 일어나지만 긴 세월 동안 그 노화가 축적이 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연골판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좀 퍼석퍼석한 조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후에 이 연골판이 닳으면서 이제 주저앉게 됩니다. 주저앉는 과정에서 뒤로 튀어나오는 병을, 연골판이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병을 소위 허리 디스크라고도 부르고 있죠. 정확한 명칭은 요추부 추관판 탈출증이라고 부릅니다. 다들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이제 통용되고 있는 단어이죠. 그리고 주저앉는 과정에서 이 뼈와 위의 뼈와 아래 뼈가 뒤쪽에서 만나서 이루는 관절을 후관절이라고 하는데, 후관절과 후관절 바로 앞쪽에 있는 인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이 부분이 두꺼워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신경을 뒤쪽에서 누르는 병을 이제 협착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허리 디스크와 허리 척추관 협착증, 이 두 가지 병이 이제 가장 많이 생기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다른지 검사했던 사진이 있어서 저희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MRI 사진인가요? 한번 볼게요. 예. 좌측이 정상 사진이 되겠고, 우측이 이제 협착증으로 이제 신경 줄기가 막힌 사진이 되겠는데, 좌측 사진 먼저 보시면 1, 2, 3, 4, 5 이렇게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추는 5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 요추의 윗부분을 흉추라고 부르고, 요추의 아랫부분은 천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천추는 우리가 환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하게 6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측에 협착증으로 신경줄기가 이제 막혀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는데, 4번 뼈와 5번 뼈 사이에 이제 협착증이 심하게 생겨 있고, 우측의
우측의 사진에서 이제 바깥쪽 우측 더 우측 사진을 보시게 되면 하얀색 신경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중간에 중간 부분에서 새카맣게 막혀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신경줄기 MRI라고 환자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신경만 따로 추출해서 보는 이제 MRI가 되죠. 이런 식으로 정상 MRI와 그리고 협착증 MRI에서는 신경이 좁아진 거를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협착증 그리고 디스크 여러 가지 질환들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치료도 요즘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주사부터 뭐 수술까지 단계별 치료법이 많죠. 네네. 치료는 뭐 보통 이제 우리가 단계적인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나 허리가 아픈데 병원에 이제 뭐 오시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인데 수술을 받게 되는 건 굉장히 겁내하시죠. 그래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는데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비수술 치료는 보통 이제 시술 치료를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전 단계인 보존적 치료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이 경미하고 검사상에서 이제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굉장히 경미하게 있는 경우에는 시술까지도 필요하지 않고 먹는 약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보통 신경주사라고 하죠. 이런 주사 치료 정도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관리를 하시게 되죠. 근데 병이 약간 중등도 정도로 있다. 그리고 증상도 기간도 좀 오래되었고 검사상에서 병도 중등도 정도로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술 치료라고 하는 비수술 치료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이 비수술 치료는 수술적 치료와 비교를 했을 때 구조를 고치는 치료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비수술 치료라고 하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그러면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네요 라고 설명을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방금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척추 질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화와 함께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꼭 병을 몸에서 없애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환자분의 증상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고 관리를 위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다면 꼭 병을 몸에서 사라지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고도 비수술 치료, 시술 정도로도 충분히 좋은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증상도 오래되면서 증상도 심하시고 검사상에서 병도 심한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사실 전체 진단 받는 환자분들 중에서 대략 한 5%에서 10% 정도입니다. 10%는 좀 너무 높은 수치이고 5% 조금 넘는 정도, 그 정도 분들께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게 되겠죠. 근데 수술적 치료는 도저히 비수술 치료 그리고 보존적 치료로는 이런 것들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상이 악화되시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고 그리고 직장생활도 하시고 건강 관리도 하시기 위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신 거죠. 네. 그렇지만 이 수술 치료도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고 예전처럼 엄청나게 절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겁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어떤 경우인지 조금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네.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죠. 물론 지금 보시면 단계적인 치료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렇게 해서 또 증상이 이제 조금 완화를 보였지만 또 세월이 3년, 5년 이렇게 지나면서 점차 치료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인 이제 시술 치료들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뭐 짧은 기간일 수도 있고 긴 기간일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또 관리를 하시면서 지내는데 결국에 세월이 뭐 5년, 10년, 15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증상은 점점점 심해지고 기존에 받아왔던 보존 치료, 시술 치료 이런 치료를 받으셔도 효과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단계적인 치료를
해오고 결국에는 최종적인 수술적 치료를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경우보다 조금 더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은 수술적 치료를 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보행장애 그리고 하지위약. 하지위약이 생기기 때문에 보행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목을 들어 올릴 수 없다든지 안 그러면은 무릎을 펼 수 없다든지 이런 상태가 되면 보행장애가 생기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배뇨장애 그리고 배변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과 그리고 대소변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거 뭔가 좀 급한 상황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병원에 빨리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시고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듣게 되시는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는 게 지금 발생한 이 신경학적 증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허리 통증,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치료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검사들도 꽤 많아졌네요. 네, 의학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건 척추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다른 과들의 이제 그 진단 기술들도 같이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척추 전문의이지만 척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 비슷하게 생길 수 있는 다른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감별 또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각화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이 먼저 되어야지 정확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은 다리가 아파서 왔다고 했죠.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허리에 디스크, 협착증 이런 병들이 진단이 됐습니다. 근데 뭔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강도가 허리에서 이 정도까지 증상이 오는 게 맞나? 이건 사실 주치의 좀 감각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상하다. 다른 검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부 대동맥이라든지 그리고 고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굉장히 이제 대동맥 박리라든지 이런 병들이 진단이 되면서 응급이구나. 개복을 해서 이 대동맥을 수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다각화된 검사가 필요한데 제일 좌측에 있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척추 MRI 검사이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신경줄기 MRI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관절에서 병이 겹쳐서 증상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하도록 고관절 MRI를 촬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시는 사진은 복부 혈관들에 대한 MRA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사진은 적외선 체온 열 검사라고 하는 검사인데 이것은 이제 하지의 혈관 쪽에 혈액순환을 확인함으로써 혈관이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이 정도의 혈액순환 저하는 허리에서 온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정확한 진단이 최우선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홍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통증으로 시작하지만 악화되면 만성적인 통증과 함께 또 심각한 신경 손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 허리, 엉덩이 쪽, 다리 쪽이 좀 불편하셔서 궁금한 분들 병원에 가시기 전에 어떻게 좀 병원에 가야 될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해 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40대 시청자분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한 달 전에 허리 불편감이 생겼다. 최근에는 아프기도 합니다라고 하셨고 파스 붙이고 계시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병원 좀 가보시는 게 어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떤가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특별하지 않은 통증, 그러니까 허리뿐만 아니라 몸 어느 부위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오늘 어디가 좀 아픈데 이러면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보편적인 통증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가라앉고 그리고 병원 가서 치료를
받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처음에 아프기 시작했을 때 바로 병원에 찾아가지 않고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통증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런 병원을 가봐야 되느냐라는 걸 이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2주 정도가 지나면 2주 정도 증상이 호전 없이 지속되고 있다면 병원에 한번 방문해 보시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 요통일 수 있고 뭐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게 없이도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지만 2주 정도 이상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면 디스크가 발생했다든지 안 그러면은 기존에 협착증이 있었고 그 협착증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허리 통증이 발생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 전화 문의 주신 분께서도 한 달 전 이제 증상이 한 달이 지속됐다는 거거든요.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한번 찾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한 달 동안 허리 불편감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시면 병원에 한번 꼭 방문을 하셔서 뭐 단순 엑스레이 검사부터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MRI 검사까지도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지금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또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59입니다. 네, 50대시고요. 지금 어떤 증상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 홍영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직업이 운전직인데요. 네네. 보통 하루에 6시간, 7시간 운전하다 보니까 앉아서만, 직업이 앉아서만 하는 직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한 달 전쯤에 병원에 가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예. 4번하고 5번하고 척추 이탈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척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척추 이탈증. 척추 분리증이요. 분리증이라고 합니까? 분리증도 있고 이탈증이라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는 전위증을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해요. 뼈가 어긋났다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예, 4번하고 5번 네. 뼈가 좀 금이 갔는데 좀 오래된 것 같대요. 환자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선생님께서 이탈증이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위증이라고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단어가 약간 어려워서 환자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뼈와 5번 뼈가 이렇게 어긋난 병이 있다고 설명을 들으신 것 같아요. 예, 예. 네네. 사진 보니까 다른 뼈 다 이상 없는데 4번하고 5번만 이렇게 탁 삐뚤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좀 금이 가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은 차 위에서 뛰어내리거나 큰 무거운 짐을 듣거나 해서 어긋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네. 수술을 하면 한 6개월 동안은 아무 일도 못 한다 하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환자분 증상은 어떠시죠, 지금? 그러니까 허리하고 다리 쪽의 증상이 어떠신지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지장 없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는 걷지를 못하고요. 네네네.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근데 오래 걷거나 설지를 못하는 게 최고 문제인데 이것이 계속 그렇게 지내야 되는지 아니면 비술적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좀 궁금해서요.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요. 이제 그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앉아 있으면 아무 증상이 없는데 서서 걸어가면 뭐 그게 5분일 수도 있고 뭐 20분, 30분일 수도 있는데 일어나서 걸어가면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다리 쪽으로 당기고 저림이 점점 심해져서 가다가 앉고 싶어지고 그렇게 해서 앉으면 다시 증상이 완화되고 하는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는 얘기신 거죠. 예. 근데 다리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허벅지 조금 아픈 정도고 허리가 아픈 부분, 허리가 최고 문제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으면 뼈가 이렇게 이탈이 되는 병이죠. 뼈가 이렇게 이탈이 되는 병인데 이 뼈가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 뒤쪽에 척추관 쪽으로 척추 협착증이 심하게 동반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그 협착증 때문에 신경이 눌리게 되고 지금 환자분처럼 지금 아버님처럼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시게 되는데 이 전이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나사로 고정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탈이 된 정도가 아주 미미한 경우에는 나사까지 고정을 하지 않고도 신경을 넓혀주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되게 많이 호전이 되고 그리고 척추에 나사 고정을 안 했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가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수술을 할 때 나사를 고정하는 수술이 있고 고정을 하지 않는 수술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방금 저한테 물어보신 것처럼 수술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치료는 이제 주사 치료도 있고 그리고 시술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다리로 내려가는 증상이 뭐 아주 심하다고 아주 심하지는 않다라고 표현을 이제 하셨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아버님의 그 MRI라든지 이런 걸 본 상태는 아니지만 확정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 다리로 내려가는 증상이 아주 극심한 상태는 아니시기 때문에 비수술 치료,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주사 치료로도 증상이 호전이 되는지를 한번 그런 수술을 제외한 치료들을 시도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꼭 수술 안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치료들을 받고 경과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 상세하게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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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0다. 네, 60대시고요. 자, 지금 어떻게 허리가 불편하신지 홍영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한 10년 전에 협착증 진단은 받았는데, 10년 전에 그냥- 협착증이요? 네네. 예, 처음에 치료를 받아도 그게 증상이 낫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왔는데, 요 근래 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그 개인병원에서는 그래가 통증 주사 그걸 맞아봤는데요. 네. 그걸 맞아도 안 되는데 거기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거기 뼈가 한쪽으로 뭐 굽었다고 튀어나왔더라고요. 사진상 보니까. 아, 먼저 상담 주신 분하고 비슷한 상태이실 수 있을 것 네네네. 같아요. 예, 뼈가 어긋나신 것 그런데 같아요. 저는 예. 다리까지 네. 아파요. 다리까지도 많이 아프시다고요. 네네. 어머님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술을 꼭 해야 된다, 안 된다, 그건 제가 뭐 사진을 못 봤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요. 만약에 이제 정말로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요. 네.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뼈가 어긋난 게 상당하고 그래서 수술적 치료를 할 때 꼭 나사까지 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이 나사 고정을 하는 수술 방식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만큼 절개를 하고 이 근육들을 다 박리를 해서 완전히 허리를 열어 놓은 다음에 신경을 넓히고 받침목을 집어넣고 나사 고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수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나사 고정 수술을 하는데도 절개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나사를 넣을 구멍만 뚫고요. 그 구멍을 통해서 안에 신경을 다 넓히고 이 구멍에다가 이 내시경을 넣어서 안에 있는 신경들을 다 넓혀주고 그리고 그 구멍에다가 나사를 넣어서 고정하는 식의 수술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사 고정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내시경으로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예, 그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상담 도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을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꼭 수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많으시죠. 네.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이 허리를 치료를 받는 걸 이제 많이들 겁내하십니다. 뭐 저희가 지금 뭐 오늘도 진료를 보면서도 어머님 한 분이 이제 MRI 찍으셔야 되겠다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MRI 검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병이 진단이 되어서 큰 치료를 받게 될까 봐 그런 걸 겁내하시는 겁니다. 근데 검사를 이제 MRI를 찍는다는 거는 이제 검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병을 찾아내는 것이지 검사를 하지 않는 것과 검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가 이제 바뀌는 게 아니죠.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이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는 환자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택은 환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의사가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겁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기를 이제 겁내하는 이유, 척추 수술 겁내하는 이유 이런 원인들이 많은데 한번 쭉 원인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수술 받게 될까봐 큰 수술 받게 될까봐 겁내하시고요. 그리고 수술을 할 때 이제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취, 전신 마취들을 겁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을 받게 되면은 몸에 이제 칼을 대게 되니까 흉터가 남게 되죠. 그래서 흉터가 생기는 것도 싫어들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뭐 직장도 있고 그다음에 집에 가족들도 돌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애로사항이 또 생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도 네네. 힘들어 하시죠. 그리고 앞서도 이제 100세 시대,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점점점 이제 길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사실 이제 초고령이라는 단어를 이제 의사들이 이제 쓰고 있는데 이 초고령,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고령에도 이 고령이 정확하게 어느 나이부터 고령이냐에 대한 정의가 없거든요. 근데 초고령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이건 전 맞아요.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네. 의사들이 요즘에 얘기를 하는 건 초고령은 이제는 80을 넘는 정도이지 않나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80을 넘으면 초고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당뇨, 고혈압, 뭐 고지혈증 이런 병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죠. 근데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거든요. 예전에는 70을 넘으면 무슨 허리 수술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90이 넘어서도 허리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많아도 무조건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나이가 많으셔도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의학이 그만큼 발전을 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어떤 치료들이 가능한지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술이라고 피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치료 방법도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환자분들의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좀 궁금한데요. 수술로 가기 좀 전 단계, 하지만 근본적으로 원인을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술 전 단계라고들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사실 엄밀히 얘기했을 때는 수술이 이제 좀 간단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은 수술이군요. 네. 네. 그래서 기존 척추 수술을 할 때는 보통 절개를 뭐 최소로 연다고 하더라도 4cm 이상 절개를 하고 그리고 마취를 전신 마취를 하는 게 이제 기본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미세 침습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절개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한 다음에 병만 딱 치료를 하고 그렇게 절개가 줄어든 만큼 수술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전신 마취 수술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보통 척추 마취라고 합니다. 하반신만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개의 사이즈도 줄어들고 그리고 절개의 사이즈가 줄어든 만큼 근육 손상이 그만큼 적습니다. 그래서 수술 다음 날 통증도 거의 없고 그리고 뭐 약간 뻐근한 정도의 통증은 있지만 환자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걷는 것도 빠르고 그리고 퇴원도 빠르고 일상생활의 복귀도 빨라지는 그런 치료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미세 침습의 개념이 이제 도입되고 점점점 발전해 와서 현재로서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1년에 하는 이제 수술의 95% 이상을 내시경 치료로 수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미세 침습 척추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이 치료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도 좀 짚어볼게요. 네, 화면 보시면 슬라이드 보시면 전신 마취를 이제 거의 이제 안 하게 됐습니다. 유압술 아까 뭐 전화 문의도 주고 하셨지만 그런 수술을 할 때도 전신 마취 없이 척추 마취만 하고 환자분은 의식이 멀쩡한 상태죠. 그래서 환자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수술을 하실 수 있고 크게 절개를 넣지 않기 때문에 조직 손상이 별로 없고 흉터도 적어지고 그리고 수술 후 통증도 거의 없고 상처가 적은 만큼 피도 적게 흘리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한 경우 또한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이제 앞서도 뭐 나이가 많아도 무조건 수술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수술을 할 수 있는 연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술한 분 중에 제일 나이 많으셨던 분은 이제 95세가 있으시거든요. 네네. 물론 뭐 큰 수술은 아니긴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꿈도 못 꿀 일이었었죠. 그리고 입원 기간이 짧아지고 그리고 회복 기간이 굉장히 이제 회복 기간도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미세현미경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고 확대된 시야로 이제 병변을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더 정확하게 병을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흉터도 좀 궁금합니다. 흉터 네. 작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진 보시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좌측은 이제 양방향 내시경이라고 해서 구멍을 2개 뚫는데 한 8mm 정도 되는 구멍을 2개 뚫고 수술을 한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방향 내시경이라고 합니다. 구멍을 하나 뚫고 하는 이제 내시경이 되겠죠. 네. 그래서 흉터가 사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잘 보이지 않는 정도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의학이 수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세 침습 척추 치료는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볼까요? 네. 64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진단 허리 디스크셨습니다. 25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이제 일을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대량 급식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식자재들 자체가 뭐 아주 뭐 박스 단위로 엄청나게 들어오죠. 무겁죠. 네, 그래서 예. 이제 아무래도 그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옮기고 하시는 그런 작업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조금씩 허리가 아프고 한지는 이제 오래 되셨고 다리 쪽으로 이제 증상이 있으신지도 어느 정도 되셨는데 이제 약 한 3개월 전부터 해서 종아리 바깥쪽으로 해서 엄지발가락까지 이어지는 이제 극심한 통증이 생기시는 거죠. 마치 칼로 이렇게 찢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MRI 촬영을 하게 됐고 좌측의 사진 보시면은 4번 뼈와 5번 뼈 사이 마디에서
디스크 탈출증이 생겼고 네. 밑으로 흘러내린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당뇨와 고지혈증이 같이 동반돼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양방 내시경을 통해서 디스크 절제를 이제 하게 됐고 네네. 다음 사진을 보면 자, 어떻게 달라졌을지 예, 내시경 사진. 좌측이 이제 터진 디스크를 꺼내기 직전이죠. 저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파열된 디스크이고 저 부분을 꺼내주고 나면 우측 사진처럼 신경이 눌려있던 신경이 이제 널찍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전과 후를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방 내시경 수술 전후 MRI 사진을 보시면 좌측에 까맣게 보이던 부분이 사라지고 신경이 넓어진 걸 수술 후 MRI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단면 사진도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좌측에 이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파열된 디스크이고 그 까만 부분이 사라진 걸 그 수술 후 MRI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29세 아주 젊은 남성분이신데 일하시다가 다치셨네요. 네, 이분은 29세 남성분이셨는데 건설 현장에서 이제 노동직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무 중에 이제 허리 부상이 있었고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의 허리 통증과 그리고 다리로 내려가는 허벅지 앞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이 있으셨습니다. 기침할 때 이제 대변 볼 때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뭐 거의 잠을 못 자는 정도로 이제 병원에 도착하셨죠. 자, MRI 촬영을 했고 MRI에서 이제 4번, 5번 이제 디스크가 진단이 되었습니다. 좌측이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 전이고 이제 파열된 새카맣게 보이는 부분이요. 파열돼서 뒤쪽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는 걸 보실 수 있고 수술 후에 뒤쪽 부분이 디스크가 제거가 되고 뒤쪽 부분이 넓어진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사진 볼게요. 네. 예. 좌측이 수술 중에 이제 신경을 이렇게 탁 이제 젖혀주게 되면은 아래쪽에 터져 있는 디스크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이 파열된 디스크이고 이 파열된 디스크를 제거를 해주게 되면 저렇게 신경 가지가 널찍하게 감압이 된 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희 홍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통증으로 시작하지만 또 악화되면 만성적인 통증과 함께 심각한 또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전화 주셔서 문자로 사연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2년 전부터 목 디스크가 있는데 최근 감기로 기침을 할 때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게 디스크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아직 치료를 받진 않으셨는데 디스크 좀 의심이 될까요, 원장님? 이제 허리 통증, 목 디스크를 진단을 받으셨고 지금 아프다고 하시는 건 허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목 디스크와 이제 허리의 증상은 이제 별개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근데 이제 기침을 할 때마다 허리가 아프다. 근데 허리에 꼭 디스크가 무조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약간의 퇴행성 변화, 그러니까 연골판에 노화가 있는 상태인데 이제 요즘에 독감이 되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네, 있는데, 맞아요. 예,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전신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면 원래 좀 안 좋았던 부분에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저도 독감이 걸렸었습니다. 근데 저도 네. 목 디스크가 있는데 독감이 걸리니까 이 목 디스크 증상이 같이 악화가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환자분께서 허리 디스크인지 아닌지 확인은 한번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꼭 허리 디스크일 것이다라고 너무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허리에 약간의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그런 증상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어느덧 또 마무리를 해볼 시간이 됐습니다. 홍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양한 척추 치료법 중에서도 이제 미세 침습 척추 치료에 대해서 좀 살펴봤거든요.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앞두고 계신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 치료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도 치료를 받고 정말로 와, 이 정도로 이렇게 빨리 좋아지고 이렇게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감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상했던 거와 너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치료는 항상 비수술 치료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주시고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할 때는 환자분이 또 어떤 선생님 한 분한테 설명을 듣고 쉽게 결정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네. 경우에는 빠르게 병원을 한두 군데 더 진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빠르게 수술을 받으시는 걸 권하고 싶고 그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지금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앞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의학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고령이고 만성 질환자분이라고 해도 병원에서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병원을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허리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영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와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주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